네, 북한 도발의 시장이 지금 방산주들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하든 우리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관련한 방산주의 움직임은 어떨지를 오늘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북한 부분부터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예,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띄웠습니다. 21일 화요일 밤이죠. 저희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여기 갑자기 이제 속보가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요. 이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입니다. 만리경 1호를 이제 발사를 했고요. 우리 군도 이제 바로 다음 날에 9.19 남북 군사 합의 1조 3항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제 효력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건데요. 네. 이제 북한도 바로 이제 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자 9.1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 해상, 공중에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9.19 합의를 좀 알아보면 이게 200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좀 합의를 한 건데요. 네. 이제 군사 분계선 접경에서 남북의 우발적인 충돌 좀 막자 이런 의지고요. 그래서 비무장 지대 안에 감시 초소도 좀 철수하고 또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도 비무장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남북 상황을 넘나드는 북한 도발도 좀 이어졌고요. 네. 그래서 결국 5년 만에 이게 무력화된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9.19 합의가 이전으로 좀 돌아가는 만큼 좀 비행금지 구역의 정찰 활동도 강화되고 또 지상이나 해상에서 포 사격 훈련도 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진 배치될 신형 이제 뭐 좀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전술 로켓, 뭐 조종 방사포, 대공 로켓, 전술 유도탄 등이 좀 이제 거론되고요. 이런 거가 또 되면서 방산주가 꿈틀댔는데 네. 결국에 이제 좀 해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장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때문에 좀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의 움직임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소강 상태 없이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나요, 김대중 교수님? 어제 방산주들이 그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죠. 방산주 전체 종목이 한 15개, 17개 종목 됩니다. 어제 장 초반에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상승 출발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운봉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전일 흐름과 오늘까지 이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괜찮은 종목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군 정찰 위성과 이 통합 시스템 관련된 한화 시스템 그리고 이 위성과 관련된 그 방산 관련 종목들은 비교적 흐름의 모습에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방산주의 최근 그 전체 흐름에 대한 구분을 지어서 이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상 관련된 방산주대에서 풍산 최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은 외국인도 기관도 최근에 부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사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가면서 모아갈 만한 시점에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주가 측면에서도 어제도 4%, 오늘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닥, 잠수한 부분에서의 방산 관련주가 있겠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주가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12월에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런 관련한 내용들로의 그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매 동향에서도 극명하게 이들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하고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방산주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방산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북한 관련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유럽 쪽,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서 수주를 한다거나 뭔가 사우디 쪽에서 수주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게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요소로 작용할까 봐 좀 우려는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우려 안 될까요? 네, 근데 뭐 환율이나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뒤로 간 이슈가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환율도 뭐 등락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정도까지의 흐름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방산주를 바라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각은
이제는 조금 모멘텀보다는 숫자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적으로. 네. 그래서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데 항상 뭐 대외 수출량 증가 이런 것들만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수출입 은행을 둘러싼 이슈도 있었던 만큼 지금 현재 추가적인 수출을 이뤄가기 위해서도 조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도 더불어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방산주 쪽에서는 확실하게 좀 숫자를 찍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정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내년에 가능성을 보고 일단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모멘텀을 조금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더 이상 소식에만 목매달기보다는 지금 찍는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 전에 그 환율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그 북한발 이슈가 장전에 발생을 했을 때 제가 환율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전 같다라고 한다면 환율 시장에 큰 변동이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어제 한 4원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1,300원 수준에 출발해서 장 마감은 음봉으로 해서 한 2, 3원, 그러니까 1,297원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물론 1,300원 다시 재돌파하긴 했지만 네. 이거는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반영으로의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의 시장,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한 영향으로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 같고 환율 시장은 우리나라의 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 그 북한 리스크 관련한 내용들을 판단해 볼 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진행이 되었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와는 다른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테이버 고수는 어떻게 방산주 지금 싸다 비싸다라고 평가를 할 때 비싸요? 어떻게 괜찮아요?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어찌 뭐 우리나라 주도주 중에 한 섹터를 그쵸. 차지했었습니다. 태조 이방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얘기가 나오던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뭐 주가가 앞으로 수출 기업도 많아지고 그리고는 뭐 전쟁 상황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전 세계에서 이제 방위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고점이 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만 5천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하락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꽤나 이제 좀 크리티컬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한히 긍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주가가 빠질 때는 무한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좀 과하게 올라가네 혹은 오버슈팅이네요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지금 수준을 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내년도 실적은 이라고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오. 여전히 우리가 계약한 게 사라진 게 아닌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관련된 수주 내용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인도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은 기대감으로 앞서서 선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의 기간이 필요했던 부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싸냐 비싸냐라고 질문 주셨으니까 저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지금은 고민해볼 만한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탑핑 여쭤볼 테니까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미리 네. 예고했습니다. 제가요? 갑자기요?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자, 이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의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게 1,000억 원 규모긴 한데 이런 수주 소식에도 주가는 고꾸라지고 있단 말이죠. 뭔가 별로 큰 뉴스가 아닌가요? 이게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이제 육해공 해병대가 운영 중에 이제 주파수 도약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계약 내용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맞춰서 같이 한미가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뭐 전쟁 시에 같이 맞춘다 이런 내용이라서 요 큰 틀 속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계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약 중에 어제 나온 부분이 이제 일부분인 거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파수 도약 방식이 기존의 HQ2에서 세턴으로 이제 성능을 이제 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블루오션을 확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이쪽 산업이 커진다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오래된 장비를 이제 미국에 있는 장비와 이제 바꾸는 그런 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거고 그 중에 어제 나온 게 이제 T50 계열의 이제 항공기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 요걸 이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네. 이게 한 900억 정도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이제 사업들이 계속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한 3천억 정도의 이제
계약을 이제 뭐 우협 대상들로 좀 선정된 상황이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 그래서 이렇게 좀 되면은 앞으로 좀 뭐 카이 같은 경우는 요 산업에서는 좀 입지를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은 이야기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좀 신통치 않게 보여서 좀 아쉽긴 한데요. 추후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태보고수 준비됐나요? 갑자기요? 뭘 갑자기요? 예고했잖아요.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총 3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현대로템. 네, 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해서 수주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돼 가지고 국내, 해외에서 앞으로 이제 매출이 찍힐 곳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는 방산 쪽에서도 우리나라 대장주다 보니까 로템은 이제 뭐 사업 보고서를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과 철도가 5대5입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전체적인 대장주는 결국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스포츠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포탄이고 총알이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풍산 역시도 앞으로는 구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얘기했던 주제였죠. 전기 네. 사용량이 늘어날 거다. 전기는 결국 구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풍산도 이제 관심주로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한화 관련한 그룹주는 또 동일하게 언급된 부분 포함해서 현대로템과 풍산을 관심 종목으로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입니다. 선별 압축된 종목에 접근이 필요하다. 김종효 고수는 방산주, 이제는 모멘텀보다는 숫자를 봐야 한다. 김민기 고수는 방산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때 주목하자. 테이블 고수는 오를 땐 좋아 보이고 빠질 땐 나빠 보인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민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제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